뭐 그냥 요런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엑셀처럼 이렇게 테이블처럼 딱딱 정형화돼서 저장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개, 한 2개지만 샘플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또 인메모리 DB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메모리 DB.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데이터는 전부 다 하드디스크라는 곳에다 다 저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죠? 우리 하늘 때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본체 설명할 때 했잖아요. 프로세서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해주는 메모리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에 저장할 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영구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USB라든가 아니면 외장 하드 이런 데다 다 저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늦죠.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 8기가 메모리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메모리처럼 쓰는데 메모리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휘발성이에요. 전원이 꺼지면 다 없어져요. 제로 베이스로 가요, 다시. 거기는 영구 보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예요. 인메모리 DB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나왔지? 맨 밑에 이게 돼 있네. 그래서 인메모리 DB는 뒤에 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파치 스팍이라는 데인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런 거. 컴퓨터 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무지 빠르죠. 그죠? 무지 빠르는데 한계가 뭐예요?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만약에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가 먹통되면 다 날아가죠? 저장 버튼 안 누르면.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무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정하게 쓰는 게 인메모리 방식을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하고 해서 쭉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밑에 보시면 인메모리 방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인메모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팍이라는 거예요. 스팍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가다 보면 하둡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스팍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스팍은 인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둡의 인메모리 방식이 스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하둡을 쓰기도 하고 스팍이라는 버전을 쓰기도 해요. 인메모리 방식으로 갈 때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스팍을 통해서 좀 메모리로 처리해 준다라는 건데 항상 데이터를 그럼 메모리에다만 놓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시스템으로 잘 처리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스팍이 있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플라멩고라는 데에서 만든 이제 스팍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플라멩고. 그죠? 플라멩고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센터, 아까 전에 봤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 플라멩고라는 게 이제 그 위에 있는 얹혀져 있는 방식입니다. 옆에 보면 왼쪽에 그 하둡 시스템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워크플로어라든가 아파치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스팍이라든가 피그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센터에서 매월 교육을 해요.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은 모르잖아요. 뭐 분석하는 것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의미가 없고 나중에 2, 3, 4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 방법에 대한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한두 번씩 해보면은 좋을 거예요.
필요하면은 제가 이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자,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뭐 맵 리듀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그, 하이브 이런 건 뭐 다 설명해 줬죠. 옛날에 맵 리듀스 방법을 자바로 코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쓴 게 피그고요. 야후에서 만든 게 피그 방식.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간단하게 짜면 자동으로 맵 리듀스 자바 형식으로 코딩을 바꿔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피그 방식이고, 하이브 방식은 SQL 형식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이제 처리해주는 방식이 하이브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빅쿼리라는 게 있어요. 빅쿼리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구글에서 지난번에 G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그 GFS, HDFS가 나오게 된 그 전에 구글에서 만든 거를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만든 게 그 하둡에서는 HDFS 저장한 거 위에 HBase라는 관계형 DB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게 만들어진 것처럼, 구글은 GFS라는 파일 시스템 위에 뭐가 있냐면 빅테이블이라는 걸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이블이라는 걸로 저장해 놓은 스타일을 분석할 때 쓰는 게 이제 빅쿼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둡도 있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요것도 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설정을 해요. 우리는 이쪽 시스템을 쓰겠다, 이쪽 회사 거 구글 쪽을 쓰겠다,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아마존 거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쓰면 돼요. 골라서 뭐냐,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런 GFS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몇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데 몇 초뿐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쿼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3.64, 3테라바이트에 있는 데이터 용량을, 그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실제로 38초 정도. 3테라바이트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들 외장하드 3개. 거기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립니다. 알죠? 3테라바이트의 데이터만 입력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빅테이블로 처리해주면은 1분도 안 걸려서 38초 만에 그거를 다 이제 읽어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레스토라는 게 있어요. 프레스토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 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만들고 나가고 있죠. 이런 게 다 있어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도구, 뭐 연결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주로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인공지능 쪽에 많이들 가 있어요. 요즘은 또. 그래서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그래서 얼굴, 자기 페이스북은 주로 사진이 많이 올라가니까 얼굴 인식해 주는 거 있어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진 올려놓으면 이 사진이 누구 거라고 이렇게 판별돼서 이렇게 다 연동시켜 주죠. 뭐 그런 게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또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사진 찍을 때 네모 박스 막 생기죠. 얼굴에. 얼굴 인식해 주는 거. 그런 게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우리 핸드폰에 내장시켜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얼굴 찍을 때 이렇게 네모 박스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토라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브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 하이브보다 이제 프레스토 쪽으로 이제 쓰게끔 넘겨주는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